안녕하세요. 오늘은 패들릿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보면 많은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툴들을 이용하고 계시고 가장 흔히 사용하는 그 쌍방향 툴로 패들릿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패들릿을 어떻게 시작하는지까지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등록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패들릿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곳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샘플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제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냥 링크만 따서 간단하게 공유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은 패들릿을 가지고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미리 정해준 이름 밑에 본인들의 활동을 적어 나가고 녹음도 하고 선생님의 피드백도 받는 이런 것으로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해진 그런 어떤 선생님이 미리 짜놓은 이름 밑에 그 학생은 그 한 줄만을 따라가면서 하라고 하는 대신에 각자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본인이 그냥 플러스 사인을 눌러서 거기에 본인이 이제 뭔가를 타이핑을 쳐서 하게 만드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련 이미지를 바탕화면에 깔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 그냥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이용했고요. 저는 이런 바탕화면의 이미지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때 무엇을 배우는지에 따라서 이 배경 이미지들도 그냥 미리 주어진 그 테마 아닌 것으로 제가 찾아서 넣기도 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주제와 도움이 많이 되니까 신경을 좀 썼었고요. 자, 그런 여러 가지 활동 부분, 그리고 이제 보충적으로 선생님들이 많은 유튜브 비디오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비디오들을 낱개로 링크를 어디다가 모아 놓는 것보다는 거기에 관련된 그런 어떤 질문 하나를 던지고 그 질문 밑에 관련 비디오들을 쫘라락 여기에 다 넣어 두시게 되면 학생들이 이 링크 하나만으로 안에서 하나하나 그냥 바로 가서 볼 수 있고 선생님들도 쉽게 이 한 페이지 안에 보충 자료들 비디오들을 하나하나 그냥 눌러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죠. 학생들이 꼭 이 줄만 사용할 것처럼 생각은 하지만 이 학생과 이 학생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썼는데 하나만을 만들어서 학생이 이제 여러 학생이다. 아니면 그룹이 여러 그룹이다. 그럴 때 일일이 하나하나 낱개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를 만들어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듀플리켓으로 쭉쭉쭉 하고 색깔만 바꾸는 이런 간단한 작업들을 저는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 이런 것처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쭉 늘리거나 쭉 이제 모서리를 잡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만 한 페이지로 해서 학생들에게 중요하게 이런 활동들을 하라고 지시사항으로 큰 페이지로 넣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고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줄 때도 이런 식으로 하면 큰 도화지에 아이들에게 주는 것처럼 조금 더 이렇게 작게 보이는 것보다 크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말하기를 하라고 지시할 때 이것을 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라 할 때도 저는 이 활동들을 좀 크게 보여주면서 이 화면들을 자주 이용했고 관련된 비디오들도 넣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도 칠판이 당장 여기에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를 눌러서 거기에다가 학생들에게 그냥 피드백을 크게 그냥 줬어요. 여기를 보라고 하면서 여기 타이핑을 치면서 이제 피드백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으로 굳이 칠판이 없다라고 불편해 하시기보다는 이런 방법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주제에 관련된 거,
띵 링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런 링크들도 같이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활동을 하게 하고 서로 그룹을 나눠서 A그룹과 B그룹이 다른 자료를 보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도 했고, A와 다른 A 이런 것들도 하나만 만들어서 여러 개를 복사를 떠서 손쉽게 그냥 만드는 방법을 이용했고요. 어떤 경우는 그날 배우는 어떤 챕터가 있으면 그 페이지에 나오는 모든 활동들을 그냥 이 제목을 위해서 바꾸면서 그 제목대로 학생들이 그냥 쭉쭉쭉 가면서 그냥 배울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보시면서 조금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돌아가서 그 중에 하나를 따져보면 유용하게 사용했던 것 중에 이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 개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만드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패들릿을 하나 고르는데 지금 저렇게 해서 길게 늘리기도 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이름을 특정하게 정해서 그 학생이 그 밑으로만 가야 되는 그런 거라기보다 언제든지 자리를 바꿀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제가 이 캔버스를 자주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건 언제든지 선생님들이 자리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배우는 타이틀이 예를 들어서 한복이다. 이렇게 한복에 대한 것이다 라고 했으면 이 한복에 관련된 다양한 한복 변화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이제 주소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주소도 선생님들이 좀 간단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한복 이렇게 01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학생들이 칠 때 아니면 선생님이 보실 때도 좀 정리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날 배우는 것이 한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배경 월페이퍼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여기에 주어진 것들을 보시면 선생님들이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갈 수 있는데, 그날 배우는 주제를 조금 다르게 해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다시요, 여기 추가하는 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선생님이 미리 가지고 있으신 어떤 바탕화면에 이미지가 스크린샷이 있다면 업로드를 눌러서 가지고 오실 수가 있고, 아닌 경우는 여기 이미지를 웹사이트에 가서 한복이라고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눌러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겠습니다. 나오지 않으면 혹시 영어로 쳤을 때 나오는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복이라고 쳤는데 이런 이미지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이미지 중에 선생님들이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을 하나 골라서 넣어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한복이라는 것이 여기 들어가서 있고, 그 다음 밑으로 가셔서 선생님들이 이것은 학생들의 이름이 나와주면 좋겠고, 그 학생들의 코멘트도 나오면 좋겠고, 요거는 좀 오른쪽으로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학생들끼리 봤을 때 좋다, 안 좋다, 이런 부분, 좋다는 것을 하게 하시려면 요걸 누르시고, 몇 명이 더 좋아했는지 어떤 투표 형식이면 요것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보통 그냥 라이크를 선택하고 그리고는 다음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스타트 포스팅이 가능하죠. 이 상태가 이제 바탕화면이 됐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금방 보여드렸던 것 중에 이게 있었잖아요. 그죠? 자, 요런 식으로인데 똑같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냥 이름만 학생한테 지어주거나 그룹만 넣습니다. 그죠? 요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사인을 선생님이 미리 그 전날 누르고 학생 이름을 A 학생이라고 썼어요. 그죠? 요거는 위로 제일 끝으로 당겨 올리시고요. 자, 그리고 나면 요게 제목 부분이거든요. 요 밑에 여기 밑에 이제 어떤 활동을 집어넣으실 거예요. 그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들이 한번 학생들에게 주고 싶다. 일단은 한번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가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요것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볼 수 있게끔 했고, 요 활동을 A 학생, B 학생, C 학생 다 한 3-4명을 일단은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누르시고요. 이것을 누르시면 선생님이 색깔은 나중에 바꾸시고,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 카피 포스트가 있어요. 그죠? 이것을 누르시면 copy to this Padlet itself 라고 하시면 요거를 한번 밑에 걸 한번 눌러 보실래요? 그러면 2개가 만들어졌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 점 3개를 누르시고 카피 포스트를 누르시고 여기 밑에 있는 요 패들릿 자체를 복사하겠다. 그러면 또 하나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눌러서 하시면 선생님이 하나만 완전하게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가실 수가 있어요. 쭉쭉쭉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색깔이 다르게 보이고 싶다 그러면 그 다음 학생부터는 선생님이 그냥 임의로 이렇게 점 3개 누르고 색깔 바꾸고 점 3개 누르고 색깔 바꾸고 점 3개 누르고 색깔을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쭉쭉 하시던 대로 가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 싶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쭉 잡아 당기시면 돼요. 솔직히 이렇게 쭉 잡아 당기시고 여기 하나는 선생님의 지침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여기는 그냥 지침으로 여기 붓을 가지고 요거는 뭐 학습 목표 이렇게 집어넣어서 선생님의 어떤 것을 넣으시면 되고 여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옆으로 당기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바꾸셔야겠죠. A 학생이고 여기 제목 B 학생 B 학생 여기에 C 학생 그룹이 되면 그룹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또 D 학생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학생이 여기 밑에 쓸 수 있도록 그럼 학생들은 여기 붓을 눌러서 여기다가 본인들의 답을 쓰면 실시간 쌍방으로 학생들이 무엇을 쓰는지 친구들도 볼 수가 있고 선생님들도 이것을 실시간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학생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녹음을 하라라고 했다면 학생이 이것을 누르고 에딧 포스트를 눌러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눌러보면요. 여기 점 3개 여기에서 뭐 링크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이스로 녹음을 할 수도 있고 녹음을 하라고 하시면 녹음을 학생들이 할 거고요. 여기에서 필름을 눌러라 그러면 이것으로 또 학생들이 비디오를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학생은 보이스로 말하기를 눌러서 하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 비디오를 하고 싶으면 비디오를 하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타이핑을 쳐라 그러면 다양성, 학생들의 러닝 스타일에 따라서도 이것을 제출하는 것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이것을 눌러서 본인들이 좋은 어떤 웹사이트나 이런 걸 찾아서 여기다가 링크를 올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본인들이 찾은 것을 여기에 링크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예 학생의 이름을 딱 정해줘 놓고 이 학생은 요 줄에서만 쭉쭉쭉 이제 플러스 사인을 눌러서 이 학생은 요 밑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미리 정해 놓는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제가 당겨서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어요. 요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부분이에요.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아주 쉽게 이름이 타이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쉬운 거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셰어프를 누르시면 돼요. 그림으로 딱 보시면 아시겠죠. 밑에 여기 파란색 이것을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요거 이제 제목 넣고 요거 바탕화면 넣으시면 되겠죠. 자, 아까 했던 대로 한복이라고 넣으시고 자, 여기에서 한복의 역사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이 뭔가 한복 02 이렇게 쉽게 하시게 되면 이 주소가 좀 보기가 더 쉽고 정리가 된다는 느낌. 이것도 선생님들의 선택이고요. 배경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기존 어떤 이미지가 없으시면 다시 여기서 한복을 누르시고 코리안 한복 영어로 치셔서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여기서 한복에 대해서 뭔가 하나를 넣고 싶다 그러시면 자, 요거를 하나를 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화면을 넣고 다시 돌아오셔서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으로 제가 다 넣었어요. 넣고 코멘트도 할 수 있게 OK를 누르고 좋아요 뭐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돌아오셔서 자, 이런 경우 넥스트 누르시면 이제 포스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 하면서 첫 번째 거를 예시로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A 학생이라고 선생님이 이름을 쓰셔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뭐 학습 목표를 주시고 싶으면 여기는 학습 목표 자리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학습 목표를 넣고 싶으시면 세이브 누르시고 그 다음부터 학생 이름을 넣으셔도 돼요. A 학생 세이브 누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 학생 이런 식으로 계속 쭉쭉 나가시면 끝까지 계속 갈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들이 여기 밑에 플러스를 눌러서 여기에 관련된 학습 활동들을 넣으시면 되고요. 혹시 뭐 뉴스를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웹사이트 같은 경우도 한복이라고 선생님이 예를 들어 뉴스가 아닌 비디오다 하면은 한복이 혹시 있는지 눌러보시고 한복에 대한 어떤 뉴스가 블랙핑크가 한복에 대해서 뭔가를 보여준다 그러면 이런 한복 부분 이런 비디오들도 하나 넣어서 블랙핑크 한복 네, 여기에서 비디오를 보고 무엇에 대한 것인지 짧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말하게 하면 첫 번째 블랙핑크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기 이름 밑에 플러스를 누르고 이 비디오는 하고 본인들이 쓰겠죠. 이 비디오는 뭐뭐뭐뭐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의 플러스 사인을 눌러서 하게 되고 관련된 어떤 비디오를 찾으라고 하면 학생들은 또 본인들도 이런 게 밑에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학생들도 본인들이 펜슬을 누르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여기서 바탕화면에 있다면 업로드를 해서 올리라고 해도 되고 이런 링크가 혹시 있다면 URL 링크를 눌러서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웹사이트에서 아까는 비디오를 했는데 혹시 뭐 이미지나 다른 것이 웹사이트가 있다면 이런 것들도 넣어서 한복이라고 치고 거기에 관련된 위키피디아 정보라든지 한국어로 한번 쳐볼까요? 여기서 여기 지구본 같은 것을 누르고 한복이라고 쳤을 때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위키피디아, G마켓의 전통 한복, 다양한 한복에 관련된 것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짤 영상 같은 게 있으면 이런 짤 영상들도 넣을 수 있다면 한번 넣어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짤 영상이. 이런 식으로 넣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캔버스를 누르는 대신에 여기에서 활동 중에 아까 이런 쉘프 종류를 눌러서 쓰실 수도 있고요. 지도 관련된 것도 쓰실 수 있고 타임라인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께서 이게 있다면 어떤 지금 당장은 제가 제목이랑 넣지 않고 바로 시작을 해 볼게요. 이렇게 플러스 사인을 누르시고 어떤 시점, 다른 시간적인 변화들, 역사적인 흐름 이런 것을 예를 들고 싶다. 그러면 1960년대 한복 하고 그 다음에 또 플러스가 있어요. 1970년대 한복 그 다음 또 플러스 나오죠. 1980년대 한복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지어주시고 여기에 관련돼서
뭐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자료가 있다면 여기에 뭐 구글 눌러서 자료 사진 같은 거를 넣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선생님들이 넣어 주실 수도 있어요. 1960년대 어떤 한복의 모습을 학생들이 이미지를 다운을 받아서 쓰게 할 수도 있겠죠. 이미지 같은 것을 중에서 어떤 이미지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진들이 있다면 기본적인 본인들이 찾은 사진들을 넣을 수도 있고요. 자, 거기에 밑에 1960년대는 한복의 색깔과 모양이 이러면서 본인들이 찾은 결과들을 여기 쭉쭉쭉 쓰게 되겠죠. 그러면 한 그룹은 1960년대 그룹이었어요. 그럼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그룹도 여기 펜을 눌러서 여기에 본인들이 찾은 것을 넣게 하면서 이렇게 그룹 활동을 전체로 수업 시간에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하고 혹시 목소리로 녹음이 가능하면 목소리로도 발표를 하게 녹음을 하라고 해도 되고, 그룹의 영화도 이렇게 눌러서 비디오로 만들어라 했을 때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혹시 본인들이 그림을 그리겠다 하면 여기다 그림을 그려서 세이브를 눌러도 되겠죠.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식의 것이 아까 여기 타임라인 부분이었어요. 자, 뭐 지도도 선생님이 뭐 주제를 던져주면서 어떤 지역으로 여행을 가고 싶은가 하면 이런 부분들도 본인들이 찾아서 여기에 지금 넥스트를 바로 그냥 눌러서요. 제목 안 바꾸고요. 급하니까 여기에 눌러서 여기 지역에서 예를 들면 뭐 제주도라고 얘기했는데 제주도의 어느 부분일까? 이렇게 누르면 이것이 이제 제주도를 찾아갈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제주도에 가고 싶다. 그러면 제주도의 어느 부분인가? 여기서 찾아서 또 제주도 부분에 대한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도 있겠죠. 여기에 가고 싶습니다 하고 학생이 찾은 부분에 본인이 어떤 이유인지를 쓰게 하면 나중에 발표할 때도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보실 수 있는 것은 이런 거, 백 채널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선생님들이 볼 때 이제 채팅박스처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이용한다 하면 이제 학생들에게 무엇을 써라 그러면 저는 지금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스트를 하게 되면 여기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학생들은 저는 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각자 이제 쓰고 싶은 표현들을 쓰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지만 이거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채팅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으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죠? 요거였습니다. 백 채널이었고요. 스트림이라고 얘기했는데 요 스트림 모양으로 하겠다. 요것을 하게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요런 겨 같은 경우도 제가 그냥 하나씩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에게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요거는 박스가 좀 넓게 분포가 되고 있죠. 우리 이번 주말에 뭐 할까요? 하고 문법에 대해서 뭐 할까요를 가르친다고 하면 저는 친구랑 영화 보려고 해요. 하고 누르면 그 다음에 친구가 또 이야기를 하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친구가 말한 거 그 위에 저는 영화보다는 여행을 가고 싶어요. 이렇게 각자가 이제 보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넣을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학생들이 다양하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을 넣을 수도 있고 이것을 눌러서 본인들이 목소리를 올릴 수도 있고 그러면서 최신 것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좋겠죠. 어떤 활동을 학생들에게 시키고자 하시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제가 자주 쓰는 거는 이렇게 캔버스 종류 그리고 셰프입니다. 자, 선생님이 자료를 하나를 벌써 만드셨어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제일 마지막에 학생들에게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죠? 그거는 항상 여기 쉐어 부분입니다. 여기 쉐어 부분 들어가시고 그리고 저는 보통 여기에 change privacy를 바꿔서요.
저는 보통은 퍼블릭으로 바꾸고 여기 학생들이 쓸 수 있지만 에딧도 가능하게끔 저는 줍니다. 네, 줘서 세이브를 눌러서 이 세이브를 누른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여기 링크를 따서 이것을 학생들의 채팅창에 올려줄 수도 있고요. 이 자체를 QR코드를 따서 학생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혹시 북 위젯 같은 곳에 선생님이 넣으시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인베드 코드를 따셔서 북 위젯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여기서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수업 시간이면 그냥 이것을 따서 이 카피를 그대로 학생에게 던져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들릿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다는 거,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얘기를 하다가 학생들에게 뭔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설명을 해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플러스 사인을 누르시고요. 오른쪽 보시고 draw라는 거 있죠. 여기에다가 선생님들께서 뭔가를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학생들한테 여기 보세요 하면서 쓸 수 있겠죠. 여기 보세요.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써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혹시 중요한데 꼭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 하는 부분은 여기다가 선생님들이 터치패드를 이용하거나 펜슬을 이용해서 쓰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약이 많지 않다는 거, 생각보다 편하다는 거, 이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여기 밑에 쭉쭉쭉 플러스를 눌러서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불편함이 전혀 없으실 거예요. 더 밑으로 쭉쭉 가서 선생님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가져가셔서 요거 한 링크 하나 가지고 그날 수업을 전체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또 혹시 선생님들 질문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